자, 입시왕 9월 모의고사 분석 방송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홍프로 선생님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네, 홍프로님. 홍프로님이 요즘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영어가 자꾸 어렵게 나오니까 상당히 또 이 영어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많다가 보니까 내가 다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솔직히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아니 영어 이거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진짜 어렵다고 난리난데 지금. 제가 안 그래도 그 차례 기다리면서 예. 국어 방송하는 걸 좀 들었어요. 예.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예, 국어는 뭐 그냥 깔깔대면서. 네네. 그래서 국어는 예. 어려웠나 아니면 너무 쉬웠나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실성을 했나 약간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봤는데 아주 쉽게 나왔죠. 이번에. 영어는 좀 오늘 방송 분위기가 네. 좀 그렇게 웃고 떠들 분위기가 아니다. 네. 일단 난이도가 진짜로 어려운 거 맞아요? 일단 한 줄 평 한 줄 평 예, 먼저 하겠습니다. 9월 모평의 한 줄 평은 평가원의 경고였습니다. 경고다. 경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우리 애들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경고를 아이들에게 합니까? 내리는 경고입니다.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들쭉날쭉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서서히 어떻게 보면은 영어를 절대평가하게 된 이유가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맞습니다. 예. 그 제살 깎아 먹기식 경쟁, 예. 영어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그 다큐멘터리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미국- 하버드 학생들도 못 풀고 막 그런 거를 전 국민이 풀어내는 게 맞냐 해가지고 약간 좀 난이도를 낮추면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영어에 점점 등한시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긴장을 해서 공부를 하라는 저는 그런 신호를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진짜 어려운 거 맞아요? 난이도 분석을 해드리면은 네. 아이들이 시험 보고 와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뭘 좀- 진짜 영어 교실이 곡소리 났어. 들어가는데 네. 여기저기서 막 엉엉 우는 건 아니지만 막 이러면서 그거가 아니라 선생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점수를 물어보니까 점수는 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다 떨어졌고 근데 그 애들 그러더라고요. 푼 것도 어떻게 푼 건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네. 그래서 6등급과 같은 등급만 받아도 대성공한 거고 6월 6월 모의고사랑 같아도 선방한 거다. 한 등급만 떨어도 사실 선방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정도예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문제를 보고 어떻게 된 건지 네네네. 그 시험 당일날 아이들의 한번 상태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예. 자, 아이들이 이제 듣기를 듣습니다. 이게 9월 모의고사의 아이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지금 한번 감정이입을 하시는 거죠?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이들이 이랬겠구나 이랬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점수 2점차가 나왔을 텐데 네. 자, 들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뒤에 있는 쉬운 독해 문제를 풉니다. 이건 아이들마다 전략이 다르긴 한데 확인해보면 대부분 풀어요. 듣기 딱 답 찍고 다음 듣기 나올 한 15초, 20초 동안에 이제 뒤에 간단한 독해 문제를 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문제가 17번까지인가요? 몇 번? 맞습니다. 17번까지 풀는 중간에 뭐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걸 살짝 본다 아이들이. 네네. 그렇게 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마다 보는 순서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18번부터 봅니다. 네. 18번 목적. 오케이. 딱 풀립니다. 한 15초면 풀 수 있어요. 예. 늘 정답 힌트가 나오는 그 자리에 정답 힌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듣기 하고 또 뒤에 가서 분위기 심경 파악하는 거 딱 보고 오케이. 이것도 딱 처음 중간 마지막 읽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네. 딱 19번 풀고 좋아. 이 페이지로 가는 거야. 20번 주장도 좀 마지막에 한번 요약 정리해주고 페이스로 갑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좋아요. 네. 그런데 비극의 서막은 21번입니다. 21번이요? 네. 뭐가 이상해요? 밑줄 쳐놓고 추론하라는 문제. 네.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2번을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영어 강사가 읽어도 네. 이건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닌가? 지문 난이도 이상해요? 너 좀 평소에 나오던 그런 난이도를 또 뛰어넘는 약간 좀 극강의 난이도였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빠르게 읽어서 그런 건데 네. 왜냐면 아이들을 빙의해서 듣기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아이들이 쓱쓱 봐도 안 풀리겠다. 그러니까 일단 21번이 너무 갑자기 확 난이도가 뛰더라.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괜찮아요. 하나 왜냐면 정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21번 빈칸 추론은 가끔 21번 밑줄 추론은 가끔 어렵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아니야 별표 치고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재수없게 여기쯤에 듣기 문제 하나 틀어서 가능성이 높아요. 아, 왔다 갔다 하다가. 네. 그 듣기가 이제 듣기 6번일 거예요. 듣기 6번 그 뭐냐? 계산 문제. 마지막에 공짜를 준다는 건데 공짜를 준다는 걸 못 듣고 할인하는 걸로 이제 착각해가지고 이제 여기 콤보로 걸었을 수도 있어요. 6번 문제가. 다시 이제 22번 문제 평균심을 참고 네. 하려고 그러는데 23번에 칸트가 나옵니다. 임마누엘 칸트 씨. 칸트가 나와요. 칸트가 나온다고요? 네. 아니 무슨 철학과 사람이 나옵니까? 네. 칸트 일단 야, 칸트 수능 나오면 평가원에 철학과 사람들이 좀 잠입했나? 이 양반들이. 근데 철학이나 뭐 그런 문제 가끔 나오거든요. 네. 철학, 종교 문제가 나오는데 인류학적인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칸트 그리고 뭐 비트겐슈타인, 네. 뭐 공자 이런 게 나와요. 네. 나오면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한글을 읽어도 아니, 한글로 읽어도 못 무슨 알아듣는 말인지 건데. 모르잖아요. 순수 이상 비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애들이 하면서 이건 뭔가 계속 이제 페이스가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29번 어법 문제 너무나 명확한 문제였어요. 그냥 관계대명사 딱 문제였거든요. 네. 이것도 정답률이 굉장히 생각보다 낮아요. 그리고 어휘 문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게 30번인가요? 30번 어휘 문제. 그러니까 29, 30 연타 얻어 맞고 여기쯤 오면은 이제 아이들이 중간중간 3-4번 있었잖아요. 네. 멘트를 잡고 침착하게 해야지 하다가 역시 안 되겠어. 이러면 안 돼. 다시 한번 해야지 하고 안 되겠어 하다가 30번에서 다 무너졌을 거예요. 왜냐면은 31번부터는 빈칸이라서 네네. 그 전까지 점수를 좀 획득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빈칸에 좀 여유를 가지고 몇 개 틀리고 몇 개 맞고 하면 점수가 나올 텐데 사실 그리고 요즘 최근 트렌드가 어법 어휘는 어렵게 내지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평이하게 그랬잖아요. 냈어요. 예. 그래서 31번 빈칸 정답률이 43%인데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문제 자체로 보면 어렵지 않은데 어렵지 않아요. 아마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이때쯤에 칸트에서 정신을 놓고 그러니까 21번 추론, 23번 네. 칸트, 그다음에 29번 어법, 30번 어휘가 평소와 다르게 너무 어렵게 나왔으니까 세네 문제가 한급 내려앉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 이 상태에서 아이들이 그래 그냥 올해 9월은 진짜 편안하게 해서 남은 문제 그냥 아는 거 풀고 모르면 틀리자 이런 마인드로 풀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다 틀렸을 거다. 아마 그 31번 빈칸 같은 거는 아이들이 빈칸이라서 겁먹어서 그렇지 오늘 다시 풀어보려면 대부분 다 풀 거예요. 그런 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한 21에서 30번 구간에서 이 정도 난이도가 아니었는데 아니었어요. 네네네. 최소한 4문제 정도가 빠바바방 터지니까 아니요. 빠바방도 아니야. 희망을 줘. 한번 퐁당퐁당으로 합니다. 네. 이게 더 잔인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예 퐁당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보면서 최대한 아이들의 심리를 이렇게 추론해 가면서 아이들이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 해놓으면은 그렇지 이거는 별표수 넘어갔는데 다시 해보자 하다가 왜 이러지? 다시 해보자. 역시 안 되겠어. 나 망했나 봐. 다시 해보자. 이거를 3-4번 하면서 그러니까 못 견디지 않았을까. 멘탈이 무너지면서 그럼 기본적으로 한 4문제가 고난도 문제가 나와버리면 이거 진짜 다 틀리면 거 10점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등급 떨어지면 선방한 거예요. 근데 이 멘탈이 무너져서 그 다음 뒤에 이제 어법 순서 삽입은 사실 고통에 몸부림쳤을 것이다. 독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낼까요? 뭐야 냈을까요? 이거? 이유를 왜 이렇게 냈을까요, 평가원이? 그건 모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빙의해서 일종의 빙의 학생들의 심리 상태에 빙의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또 무너졌는가? 근데 애들 보통 죄송합니다. 자꾸 저 웃으면 제가 비웃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비웃는 게 절대 아니고 아이들이 3월, 6월도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또 무너졌단 말이에요. 일단 3월은 교육청 교육청 모의고사라서 논외로 하고 네. 6월만 비교하면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6월 때 엄청 아이들 어렵다 그랬어요. 맞아요. 예.
막 듣기에도 막 많이 틀리고 막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9월이 어땠냐?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9월이? 아니요. 그게 이제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로 보면은 오답률 탑 5의 정답률을 보겠습니다. 네. 네. 6월에 가장 많이 이제 틀린 문제들이 31번 빈칸인데 이게 정답률이 23%예요. 6월 모의고사에서 6월 모의고사에서 31번 문제를 23%밖에 못 맞췄다. 네. 네, 정답이 23%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6번 순서가 28%. 네. 그리고 나머지 빈칸 삽입 순서가 34%, 36%, 38%.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9월 아직은 집계 중인데 이제 지금까지 집계된 걸 정리해 보면은 가장 많이 틀린 게 39번 삽입 문제가 30%. 그러니까 그래도 20%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어려웠다 그래서 21번 추론 문제가 34%. 네. 그리고 순서 빈칸이 39, 41, 42. 그러니까 6월보다는 네. 정답률이 조금은 올라갔네요.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만 보면은 6월보다는 조금 덜 어려웠다. 근데 이게 또 통계에 보이지 않는 부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1초에 100m를 10초에 뛰는 사람은 네. 커트라인이 9초나 8초나 다 탈락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 영어 실력이 한 80%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난이도가 90으로 나오나 95로 나오나 다 못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어차피 이걸 못 푸는 아이들은 똑같이 어려웠을 것이다. 또 알겠습니다. 저는 네. 6월이 그러니까 6월보다 9월이 더 성적이 낮거든요. 지금 애들 성적을 봤을 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홍보로 생애에서는 이제 영어 전문가로서 난이도 자체는 9월이 막 더 어렵다. 문제 몇몇 뭐 그런 게 아닌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예. 저는 왜 평가원이 이렇게 냈는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수학도 말씀드렸고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목만 놓고 보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제 이 전체 국영수의 이 평가의 의도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해석이 아까 됩니까? 제가 오늘 계속 이 얘기를 드렸는데 평가원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올해 늘 하던 대로 하지 마라. 늘 뭔가 이 수능을 뭔가 이 어떤 이 되게 도구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뭐 수학도 야 뭐 몇 번은 버리고 요건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요 등급 전략으로 하자. 국어도 야 요 지문 뭐 하나 버리고 너는 5등급이니까 이 4등급 전략으로 가자. 자, 특히 영어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게 영어는 이게 벌써 지금 연계 또 안 됐어요. 9월에. 연계 교재로 사실 영어를 10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10년간 이 영어는 수능 영어는 곧 입에 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일단 이거를 6월에 한번 끊어줬어요. 한번 끊어줬고 그리고 9월에는 또 뭘 끊어줬냐면 절대평가다 보니까 빈칸 순서 어렵잖아요. 근데 어차피 나는 1등급 혹은 난 2등급이 필요해. 나 그거 틀려도 돼. 앞에 듣기 다 맞추고 내용 파악하는 문제만 맞추고 나머지 그냥 설렁설렁 풀어주면 나는 목표하는 2등급 나와 1등급 나와 이게 되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에 내용 파악하는 문제는 원래는 쉽게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좀 어렵게 냈거든요. 그리고 빈칸 순서는 난이도를 떨어뜨렸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건 의도한 거죠. 니들이 항상 하던 대로 풀지 마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듣기도 중간에 계산 문제 나눴다면서요. 계산 문제. 그러니까 듣기도 보통 아이들이 그냥 다 맞는 거로 생각하고 어휘도 이번에 어려웠죠. 어휘요? 어휘. 30번 어휘. 어휘가 문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게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 좀 이따 할 건데 그렇죠. 단어 수준과 문장 수준이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요즘 아이들 제가 영어 공부하는 거 보면 매일 단어 외우는 애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듣기도 주 1회 듣기도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되게.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아요. 경종. 예. 니들 그런 식으로 할래?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이제 고난도 문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좀 후반부에 나오는 문제들이 원래 이제 뭐 빈칸이니 뭐 순서 바꾸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 문제들의 난이도가 뭐 딱히 올라간 건 아닌데 오히려 더 쉬워진 측면도 있는데 그 앞 구간에서 아이들이 만만하게 보던 구간에서 칸트 나오고 뭐 자꾸 막 이렇게 단어 수준이나 문장 수준이 단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거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평소보다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평가원에서. 네. 뭐 누가 계약서를 썼습니까?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의 학생과 그런 평가원에 합의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듣기는
그냥 점수 줄게. 아. 그냥 뭐 적당히 해, 알았지? 그리고 앞에 거기 주제문은 워밍업이야. 이제 영어 시작하니까 서서히 뇌를 그 영어 뇌를 돌려. 네. 그리고 30번부터 연습도 변별할게. 어법 어휘 빈칸 순서 여기 이제 공부한 공부 다 했는데 100점 좀 그렇잖아. 공부한 친구들은 1등급 나오고 공부 적당히 했으면 2등급 나오고 그게 3등급 노력해야지. 네, 그게 합의. 이거 이제 안무 안무적인? 제가 느낀 그렇죠. 거는 이런 맞아요. 패턴화돼 있는 시험이었는데 이번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버렸어요. 아, 그래요? 뺐다기보다는 그냥 전 돌아갔다고 하는데 수학도 지금 수학의 스타일이 지금 영어에 지금 적용된 거거든요. 지금 수학도 암묵적으로 원래 몇 년 전만 해도 21, 29, 30번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파괴가 됐고 뭐 킬러 시스템에서 지금 올해 6월 9월 보니까 약간 그것도 지금 약간 파괴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어도 그런 식으로 문제 자체를 막 죽어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공부한다거나 기출 문제만 가지고 미친 듯이 해서 그 패턴을 답습하고 그냥 적당히 한다거나 하면 그렇게 해서는 올해는 나는 점수를 줄 수 없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뭐 비슷한 네, 그 일단 그런 의도인 줄 알겠는데 음. 이거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요 또? 남은 시간이 음. 2달, 뭐 70 며칠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영어 실력을 근본적으로 올리기에 좀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애들 어떡하라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6월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학에서 인문계 애들이 전방위적으로 얻어 터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영어 난이도를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좀 불가피한 상황에 와 있다. 물론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영어도 잘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능의 변별은 최상위권만 하는 게 아니에요. 3, 4, 5등급도 변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좀 전반적으로 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영어를 연계율을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간 게 아닐까. 뭐 저는 이제 좀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물론 홍 선생님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냈죠. 이거 갑자기. 문제가 있죠. 아니 그래도 애시당초 얘기해 주든가. 계약이 뭐 이렇게 구두 합의도 합의한 거고, 그렇죠? 뭐 결혼식 안 하고 뭐 사실혼 관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 이거 사실혼 관계로 지금 10년 동안 섰는데 갑자기 나가라 이런 방 빼라 이런 느낌이 나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그것도 합니다. 이렇게 추운 한겨울에. 그죠? 아니 우리- 맞는지. 야 해야죠. 우리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뭐 도장이라도 찍었어? 미리 얘기를 그죠? 억울하죠. 만약에 본인이 그치, 억울하지. 본인이 그 당사자였어 봐봐. 얼마나 이게 황당해.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아이들이니까 그러지만 이거 어른들이었으면 이거 국민 봉기 일어납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랄 것 같고 이제 뭐 어쨌든 좀 당황했을 수는 있다. 당황했을 수는 있다. 근데 방금 홍프로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다시 복귀해 보면 풀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았다. 그러니까 멘탈을 초장이 흔들어놔서 틀린 게 많은 거지. 사실은 문제 난이도를 보면 물론 어려운 건 맞는데 평소 최근 몇 년 영어로 치면 막 도저히 손 쓸 수 없을 정도까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 얘기도 할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문제가 드러난 게 그동안에 같은 1등급이었지만 이게 달랐던 거예요. 뭐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쭉 1등급을 맞았던 아이들이 두 명 A하고 B 학생이 있다고 쳐봐요. 네. 그런데 이제 한이가 있고 한이, 펜타가 있습니다. 펜타. 같이 네. 1등급 나옵니다. 둘 다 계속 1등급 나왔어요. 네. 한이는 계속 단어를 외우고 해석하고 진짜 누가 봐도 야, 너 이렇게 답답하게 공부하냐? 이렇게 했던 친구예요. 네. 전공법. 네. 펜타는 야 봐봐봐. 단어 쓱 보고 당연히 이 내용 아니냐? 뻔하지. 이걸 뭐 끝까지 읽어. 네. 중간 딱 읽고 답 찍으면 답 나오잖아. 야 기술이야 영어는 수능 영어는 기술이야. 딱 요거 딱 보고 딱 나가고 딱 하면 되는 거야. 평소에 공부 시간이 하루에 한이는 3시간. 펜타는 30분. 30분도 많아. 난 항상 1등급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도 네. 이렇게 이제 뭐 좀 어려워지면은 펜타는 80대 후반, 좀 쉬운 90대 초반 요 성적을 유지를 했고 한이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달랐죠. 근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하면서 확 갈리는구나. 그 평소에 요령이나 좀 언어적인 센스가 좋았던 친구들이 이렇게 아는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어차피 수능이라는 게 나오는 주제가 뻔하거든요. 네. 풀었던 친구들이 진짜 속절없이 무너졌을 거예요. 아. 진짜 무너지는 정도가 예컨대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예를 들면은 저는 약간 좀 옛날 방식으로 가르치거든요. 네. 다 단어 쓰라 그러고 단어 한 번 넘으면 애들 막 300개 400개 시험 보거든요. 네. 이게 싫어가지고 그만둔 친구도 있는데 네. 네. 저는 아주 야. 뭐 한
제가 봤을 땐 쌍팔년도 정도 됩니다. 쌍팔년도에 쌍팔년도 정도. 저는 그러거든요. 야,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되는 거고 네. 마침 네가 수능 볼 때 평가원이 미쳐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내면 어떡할 거냐 뭐 이렇게 네.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시험 보잖아요. 선생님 어떻게요? 망했어요. 몇 점인데 86점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버틴 거예요. 그런데 기본기 훈련이 네, 탄탄했다. 이거 안 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네. 단어 외우라 그러면은 단어요? 단어장 네. 놓고 왔는데요. 그리고 단어 숙제 했는데 집에 두고 왔어요. 네. 다음 시간 가져오라 그러면 엄마가 버렸나 봐요. 이렇게 계속 이제 핑계를 일관했던 친구들. 네. 점수가 믿기 힘들겠지만 21세기형 인재들이죠. 네. 맨날 80대 나오던 친구들이 59점. 와, 그 정도예요, 실제로? 70점대는 너무나 흔하고 60 몇 점. 지금 정말 큰일인 게 어쨌든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또 영어 한 2등급 믿고 이제 수능 최저 맞추겠다는 애들이 많거든요. 또. 네. 당연합니다. 네. 애들이. 영어는 당연히 2는 나와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는 2는 나와요. 이제 아는데 이제 그것도 걱정입니다. 연세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수능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도 평가원에서 6월, 9월 일관되게 시그널을 줬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헛된 기대를 품지 말자. 그러니까 작년처럼 쉽게 나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6월, 9월 같은 패턴을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어도 작년까지는 아까 뭐 일방적인 파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암묵적인 합의 같은 게 있었다. 규칙성이 듣기나 뭐 앞에 한 30번 전 구간까지는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아이들이 한 문제 정도? 예, 약간 좀 갈 수 있는. 직접 연계가 없어진 것도 확실히 영향도 있는 영향도 것 같고요. 있겠죠.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랬는데 그 이후 갑자기 올해 6월과 9월에서 보면 기존의 패턴들이 깨지고 듣기가 막 약간 이상하게 나온다거나 뭐 문제 순서 바꾼 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3월 6월 모의고사 때. 듣기 이제 아이들이 듣기 1, 2번을 종종 틀리니까 네. 왜냐면 딱 세 문장 나오는데 힌트가 한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놓쳤다. 이런 하소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그래 알았어. 뒤에 빼줄게. 11번을 뺐습니다. 근데 11번을 돌리니까 애들이 더 틀리기 시작해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적응이 안 돼요. 왜? 갑자기 길게 나와서 짧게 나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1번도 틀리고 11번도 틀리고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문의 난이도도 올라간 상태인 것 같고 그동안 뭐 요령이나 문제풀이 기술적인 걸로 이렇게 대충 점수를 얻어왔던 아이들이 대거 무너지는 사태가 만들어졌다. 근데 제가 네. 지금 모의고사 치고 저한테 메일을 보낸 외고 학생들 성적 몇 명을 좀 봤는데 네. 90점 후반대거든요. 외고? 외고 학생. 외고 애들은 그럴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네. 뭐 어쨌든 영어 실력이 기본기가 튼튼한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어렵게 막 되게 막 미친 듯이 막 괴로운 시험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학생들은 논외로 합니다. 그쵸. 걔네들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게 문제를 막 죽어라 어렵게 냈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속아라, 이제 심리적인 거. 자꾸 그런 식으로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혼란을 줬다. 자, 그럼 일단은 두 분이 이제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인가요? 작년에 1등급 영어 절대평가였을 때 90점 이상이죠. 1등급 비율이 12.7%가 나왔는데 올해 6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한 5% 정도 예상, 5.5% 정도 나왔고 9월도 뭐 비슷하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언론들에서 보면 5% 안 될 것 같은데. 5% 안 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올해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이 몇 프로 정도 간다. 또 예측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틀리면 바로 저는 6월, 9월보다는 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집에 갑니다. 조금 자, 더 쉽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몇 프로 개인적으로 한 7%대 봅니다. 자, 7% 나왔습니다. 자, 홍프로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대로 가면 이거 아이들이 다 최저 등급 못 맞춥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하고 또 아이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나름 대비를 할 거예요. 예. 좀 익숙해지면은 그래도 한 8%? 8%? 예, 그 정도 8%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저는 작년과 비슷하게 10% 이상 갑니다. 네, 이거는 이거 계속 이렇게 내면 불을 질러야 돼요. 평가원에.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전 국민이 지금 허리띠도 졸라매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시국에 자꾸 이런 식으로 애들을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또 평가원에서 감안을 해서 실전에는 그렇게 이렇게는 절대 못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 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언 9월 3일 4시경에 예언을 했고요. 요거 또 제일 많이 틀리는 사람이 뭐 치킨 쏩시다 이번에 우리 셋이니까 우리끼리 뭐 은퇴하긴 좀 그렇고. 그러면 평가원이 6월 9월은 니들 한번 정신 차려라 하고 그치? 따끔하게 백신을 놔준 거다. 놓고 이제 원래대로 갑니다. 네, 저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예상 한번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9월 모의고사 보고 많은 분들이 절망과 또 패배감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9월 모의고사의 의의는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마무리 공부를 하라는 이제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뭐 두 가지로 준비했는데 네. 첫 번째는 1등급이 목표인 친구. 무조건 한 90점 넘겨야 된다. 두 번째는 2등급이 목표인 친구. 이렇게 두 개 이상 나눠가지고 예. 약간 영어 학습 전략을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그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지문을. 네. 지문이 길어요. 네. 6월보다 지문 길이가 더 길어졌어요. 그래요? 지문도 길고 그 안에 있는 문장도 길어졌어요. 제가 세봤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한 문장 이하는 누구나 다 잘 해석을 합니다. 단어만 알면은 두 문장부터는 조금 껄끄러워해요. 이제 세 문장부터가 아이들이 길다고 느끼는 거예요. 세 문장이 뭐예요? 한 문장의 길이가 세 줄 넘어가는 문장. 세 줄. 세 줄 그치. 넘어가는 문장. 한 줄, 두 줄, 세 줄까지 가면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죠. 이게 4줄이면 중간에 점이 있었을 텐데 네 줄쯤 되면 아이들이 중간에 점 있지 않냐? 네 줄 넘어가면은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글의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그 문장 읽다가 제가 세봤는데 믿기 힘들죠. 세보면서 놀랐는데 3줄 이상 되는 문장이 세게 말았는데 거의 100문장에 육박합니다. 볼까요? 이번 9월 모의고사에 모의고사에서 나쁜 놈들이네 이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문장을 엄청 길게 뽑아낸 거야. 이거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무슨 의도인데요? 평가원이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지금 다 힘들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을 영어를 읽고 이제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 읽지를 못하는 거야. 문장이 끝나야지 뭐 읽지. 그러니까 이 문장 읽다가 하다가 이제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주제는 뭐지? 이렇게 사고력, 추론력을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못 읽으니까 찍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정답일까? 3번인가? 비교해보고 4번인가 정답 비교해보고 이렇게 소모적인 체력을 쓰게 되면 아이들이 그 정신적인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눈이 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슬아슬하게 80대 후반, 90대 초반 나왔던 친구들은 1등급 노릴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저는 이제 일단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알려준 평가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남은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며칠 지나면 아이들이 잊어먹어요. 진짜 신기하게 수학 공부해야 되거든. 며칠 지나면 또 문제풀이 양치기 하고 있고 네. 또 이러다가 10월 모의고사가 좀 쉽게 나오잖아요. 네. 1등급 찍습니다. 95점 찍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돌아왔다. 지난번에 내 잠깐 패스 말린 거였어. 이게 내 점수고 이대로 수능까지 간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또 이렇게 어렵게 나왔을 경우에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비는 확실히 해야 된다. 대비는 EBS 교재나 시중교재나 상관없이 네. 이제 뭐 연계가 좀 이제 뭐 무의미해졌으니까 길고 복잡한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에 나머지 2달 동안 올인을 합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을 구문 분석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도 읽어보면은 사실 영어로 된 문장 3줄 4줄 넘어가면은 저도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말로 어순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까지가 수식어고 그럼 이게 말하는 게 뭐구나라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요약 정리를 하거든요. 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1등급을 노려야 되는 애들은 보통 근데 애들이 이 타이밍에 1등급 애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의고사 띡 풀고 끝내거든요. 이제 문제가 작년처럼 나오면은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이제는 문장의 난이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읽어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시험이 돼버렸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00m 달리기를 연습하는 친구가 거의 금메달 후보예요. 100m 뛰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전 연습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도로 표면을 비포장 뛰라 그런 거예요. 분명 이렇게 매끈한 경기장에서 뛰었는데 지금 상황이 야 지금 거기 새로 이제 올림픽 하는 데는 운동 경기장이 아니라 산이더라. 여기 그럼 거기서 뛰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노베이스가 아니니까 최대한 그동안 해온 어떻게 보면 연습된 양이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길고 복잡한 문장을 계속 본인이 읽고 시도해 보면은 늘 거다.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문 분석 훈련이죠, 일종의. 그렇죠, 일종의 구문 예, 훈련이죠. 고난도 지문도 갖다 놓고. 근데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선생님 저는 빈칸 순서 삽입을 맨날 틀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빈칸 보통 유형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그 빈칸 유형, 네. 삽입 유형, 뭐 순서 유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동안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은 그 유형의 지문의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때는 빈칸 순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희가 성취했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이 원시 시대 때는 그쵸. 살기 좋았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홍보 선생님 말은 빈칸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빈칸 유형에 나오는 지문이 어려운 거다. 그동안에. 네가 영어를 못하는 거다. 해석을 잘 못하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이들은 왜냐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빈칸이나 순서의 어떤 문제풀이 방법론이 맞아요. 아니라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애들이. 영어를 근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지. 답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항상 강남에서 소개팅을 하면 채점을 맞아. 근데 강남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뭔가 경험에서 네. 우러나오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가 이제 저도 답답한 게 이제 네. 영어 공부 어떻게 하냐고 제가 맨날 물어보거든요. 모의고사 풀어요. 무슨 문제 풀어요. 빈칸이 약해서 빈칸 풀어요. 맨날 문제만 푼다는 건데 저도 그게 너무 답답했는데 홍프로님도 같은 얘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글들을 제대로 넣고 이게 진짜 전공법 아닙니까? 가장 위급한 순간에 결국은 기본기가 빛을 발하죠. 그래서 전공법으로 어려운 문장들 계속 반복해서 해석해보고 그 의미를 이제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문장의 구조와 이런 것들 반복해서 그 훈련을 계속 하시고 당연히 이제 단어 외우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요 등급의 친구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1등급 딱 걸리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네네네. 단어를 안 외웁니다. 왜냐면 뭐 이 정도는 됐다 싶거든. 내가 1등급인데 내가 뭘 또 공부해. 이제 1등급 다음에 0등급 없잖아요. 네. 내가 피라미드 정점인데 라는 생각에 시험 보다가 사실 시험 보다가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거 안 나와?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사실 경기에서 외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1등급 놓친 적이 없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이거 난이도 실패네. 지금도 막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애들.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9월 모의고사 보고 막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이번 6월, 9월 포함해서 앞으로 시험 볼 때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체크해서 반드시 외워야 된다. 요 두 개만 잘해도 제 생각에는 1등급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1등급을 목표로 해야 되는 아이들은 얘네들은 문제 뭐 풀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푸는데 더 중요한 건 정통파. 좀 길고 어려운 문장들 계속 반복해서 구문 분석하는 훈련 시간을 갖다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때려박아야 됩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죠. 정말 절박한 친구는 한 2시간 정도? 아니면 1시간? 네, 한두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일단 아이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문제풀이 훈련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진짜 긴 뭐 4줄, 5줄, 6줄짜리 문장이 나와요. 네. 그럼 그동안 아이들은 이랬을 거예요.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갔을 거예요. 네네네. 답만 찍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수능이라면 내가 수능에서 이 문장을 봤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끊어읽기 해보고 내용 파악하는 훈련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금방 또 적응할 거라고 봅니다. 네, 2달밖에 안 남긴 했지만 요것부터 제대로 해보자. 문장 분석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보통 한 2등급이나 3등급을 목표로 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어떻게 합니까? 2등급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3등급이라도 걸리지. 알겠습니다.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순간 3등급이 안 나옵니다. 네. 자, 2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영어 실력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늘겠습니까? 2달 동안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손도 못 대겠는 문제는 마음을 비우고 찍습니다. 네, 일단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는 건 그냥 무조건 찍는다. 일단은 별표를 치고 넘기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시험 때 이번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뒤에 시간을 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앞에서 오 하면서 계속 다시 읽느라고 뒤에 문제 풀 시간 확보를 못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훈련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공부하지만 시험 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 문제 풀 때 찍고 넘어가는 것도 연습을 해라. 한번 읽었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는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네. 그런 문제 틀려도 돼요. 그렇죠. 대신에 기본은 좀 확실하게 하자. 기본이 뭡니까? 듣기 훈련. 선생님 저 듣기 안 틀리는데요. 수능 가면 틀릴지 몰라. 그러면 듣기는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합니까? 2번 봅니다. 2번. 2번 정도는 모의고사 꾸준히. 2번.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단어 외우라 그러면 아이들이 새로 단어장을 사거든요. 이거는 비추예요. 지금 새로운 단어를 돌리는 건 저는 비추고 두 가지를 요구하겠는데 첫 번째는 역대 수능 기출문제 단어를 최우선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풀었던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 나와 있는 좀 어려운 단어들 한번 체크해서 외우면은 요것만으로도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적인 것들, 근데 이제 새로 단어장 막 해갖고 막 의욕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봤던 교재 또 보고 그렇죠. EBS 교재 다시 보든 기출을 다시 보든 해서 거기에서 단어를 갖다가 더 철저하게 반복해주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 네, 지금 6월, 9월 읽으면은 문장이 너무 길고 추상적이라서 네. 아이들이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먹겠대요. 자, 그럼 이 문제를 남은 2달 동안 어떻게 해결하느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영어 강사인데 읽으면은 야, 이건 무슨 얘기지 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네.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 수식어구를 제외하고 네. 키워드 찾는 훈련을 합니다. 키워드. 수식어구 뭐 부사나 이런 거 그렇죠, 빼고. 그렇죠. 그런 거 뭐 미사여구라는 거 빼고 네, 네.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그러한 꾸며주는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거 빼고 핵심어, 명사, 네. 형용사 요런 거 위주로 글을 보다 보면은 의외로 문장은 되게 긴데 주어 동사 관계 보면은 누가 뭐 했다, 누가 이걸 반대한다, 심플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그 1등급을 노리는 아이들이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얘네들은 이제 그걸 풀로 다 해석할 정도까지 아직 어려우니까 1등급은 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 정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고 얘들은 야, 모르는 건 버려. 모르는 건 버리고 아는 부분만 딱 이제 이렇게 살코기 발라먹듯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아무리 길어도 풀로 다 맞게 하기보다는 이제 핵심적인 살코기 키워드들 중심으로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게. 누가 뭐 했다.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비슷하긴 한데 약간 접근 방법이 다른 거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만 딱 체크하면 그 정도만. 오역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실력이 안 되는데 다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아이들이 말인지 이해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긴 문장, 뭐 3줄짜리, 4줄짜리 문장들은 이런 식으로 살코기를 찾는 연습. 그게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번 수능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문장을 내가 실력으로 몇 문장 이해하느냐가 등급이 갈릴 거니까 그 훈련을 남은 2달 동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것저것 많이 하라 그러면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딱 2가지씩만 얘기해 준 거예요. 1등급 하는 친구들은 단어 외우고 길고 복잡한 문장 요약 정리. 네. 그 다음에 2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단어에다 듣기까지. 네. 그리고 니들은 요약 정리 하지 말고 네. 키워드만 찾아라. 키워드만. 누가 뭐 살코기만. 했다. 딱 그 정도까지만. 네. 지문 다시 읽어보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다시 침착하게 읽어보면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정답에 대한 근거는 다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지문이 보통 지문이 한 12문장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문장, 2문장, 3문장 결정적인 힌트는 꼭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침착하게 읽어가면서 키워드, 요약 정리 하면서 정답의 근거를 찾으면
글의 내용은 100% 이해는 못해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공부라는 게 참 결국에는 잠깐 저도 느끼는 게 수학 공부할 때 아이들이 문제를 엄청 많이 풀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 공부하면서 뭐 문제 풀고 뭐 기출 풀고 뭐 또 개념과 네. 문제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 방법을 표준처럼 여기다 보니까 영어도 뭐 양치기라고 해가지고 영어도 맨날 뭐 무슨 문제만 풀고 있는데 저는 그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예, 진짜 싫어하고 지금 문제 스타일 자체도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 양치기해서 문제 요령 배우고 이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점점 가고 있다가 보니까 계속 강조하시는 게 어렵고 길고 복잡한 문장들을 갖다 놓고 자꾸 그걸 이제 뭐 완벽하게 이해를 하든 문장 구조 분석을 해서 혹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엉성하게나마 이해하든 그 구문 분석하는 시간을 갖다가 고정적으로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은 네. 이번 수능에서 아마 어이없는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이번 9월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 점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어이없는 점수 받아본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냥 맨날 막 문제풀이만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려운 지문 하나하나를 놓고 문장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단어 암기하고 하는 그 영어의 기본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다 했나요? 뭐 또 할 얘기 있어요? 네. 이 정도만 해도 네. 제 생각에는 그 아이들이 떨어졌던 점수 중에서 어느 정도 많이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또 언어니까 언어의 감각이라는 게 2달 정도 조금 하면 또 살짝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프로님이랑 마찬가지로 진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 중학교 때 막 문장 구조 분석하고 이런 거 막 했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런 느낌으로 다시 돌아가서 까불지 말고 어려운 문장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조금 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 영어가 특별하게 또 어렵게 나와서 많은 친구들이 괴로워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그나마 영어가 좀 희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최저 등급 맞춰야 되는 애들은 영어가 희망일 것 같아서 프로님 말씀 참고하셔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영어 공부 방법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펜타키 선생님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하시죠 좀. 네. 뭐 이 말보다 저 비율적으로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네. 여러 번 썼지만 알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피곤하신 펜타키 선생님. 아니 4시간째 지금 녹음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뭐라고 나도 힘들어요. 안 하지 말자고 4시간 녹음을 그러니까. 자, 그래서 펜타키 선생님이 난동을 피우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9월 모의고사 생각보다 다 안 나옵니다. 원래 수능이라는 게 원래 다 안 나오는데 어느 정도 목표한 점수가 선방이 되셨다면 수능 가면 그 정도는 거의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다만 이제 9월 모의고사 철저하게 분석은 해야 될 겁니다. 아직도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2달 남은 기간 동안 살짝 보완을 하시면 희망의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4시간은 아니고 한 3시간 녹음했는데 화가 나신 펜타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홍프로님이랑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